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증시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단기 조정 영역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상보다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미 해군의 후티 민병대와의 교전에 따라 확전 우려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와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선물 지수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촉발한 것도 있지만 특히 오늘 발표하는 FOMC 회의록에 따른 우려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이 최대 7분기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그런 기대치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공개될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연준이 2024년에 3분기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가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였죠. 거기에서 4.6%로 낮아질 전망인데요. 자, 그러나 연준 회의 직후에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차입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를 철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연준 위원들이 올해 최소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연준 위원들이 좀 더 비둘기파적인 감정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현재 최고 수준에서 하락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올해 최소 3차례의 금리 인하가 확고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회의록 내용에서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은 올해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발표 전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도 증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동안 강력한 고용 시장이 지속된 가운데 금리 인하를 앞두고 발표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속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 조정 영역에 들어가면서 이 30.5달러 그리고 31달러의 지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렸죠. 자, 추세 전환선이 30.5달러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5달러에서 30달러까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중심선이 있는 28.5달러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28.5달러 구간이면은 지난번 단기 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던 그리고 지지가 형성이 되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중 한때 28.5달러뿐만 아니고 거의 27달러 후반까지 밀려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정의 여파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고점 대비 이렇게 10%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여러분들께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오다 보니까 투심에 대한 그런 여파가 이 매도세로 촉발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이렇게 FOMC 회의록과 고용 지표에 대한 이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되돌림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밀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 시그널 상으로 보더라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촉발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속설이 가급적이면 27달러까지는 좀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더라도 27달러에서 27.5달러까지 또 한 번 단기적 지지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속설이 28달러 선을 좀 지켜주면서 되돌림 추세가 좀 더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방 쪽으로, 하락 쪽으로 내려간다라고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선을 보더라도 28달러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선이 30.5달러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기준선까지 밀고 내려가면서 이탈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하방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윙적 시그널도 하방 쪽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속설이 상승 파동 구간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하방 추세로 완전히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10%가 넘는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리스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놓여져 있죠. 어찌 보면 지금부터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대한 변수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속설이 이 경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분명히 내려오면서도 무조건 하방 쪽으로 쭉쭉 빠지는 형태보다는 지지를 받으면서 빠지는 그런 형태들도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적인 그런 측면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은 되겠지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수에 대한 시점을 좀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처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LOC 매수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LOC 매수라는 거는 이제 종가 기준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8달러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28달러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종가 기준으로 27.5달러에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LOC 매수를 했을 때 28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27.5달러에 매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변동성이 촉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LOC 매수를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8달러에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27.5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비중을 가지고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매수 잡기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LOC 매수를 활용을 한다면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증시가 갑자기 새해 들어오면서 이 생각지 못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고용 지표와 FOMC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대응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 FOMC 회의록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